친구들의 일상들이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뭐 어떻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라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겠어? 근데 야, 코로나보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잘 피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집 큰아이는 학교를 갔고요. 둘째 아이는 집에 있습니다. 지금 저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백신은 개발이 되겠죠? 과학자들이 늘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이 개발이 돼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격 수업 하는 동안 여러분들 괜찮으셨어요? 아이들은 누워서 영상을 보고 켜져 있는 동안 잠을 자고 선생님들은 놓쳤던 영상들을 강의를 들으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엄마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그런 일상들이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을 다시 학교를 보내는 거에는 저도 찬성하진 않습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 또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은 오늘부터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다시 사회로 나갔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주부 입장으로 남편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제가 할 일이 있죠. 아까 제품 강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셔도 집에서 식사하시는 부분,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배달 음식이 점점 늘어나고요. 근데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고민이었냐고 하면 과연 업무 향상이 오를까? 내가 회사가 추구하는 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시작해 봤더니 다 그런 업무들을 해내고 있고 회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들을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구나를 회사가 알게 됐습니다. 점점 재택근무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사실 안부 묻기가 너무 어렵죠.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어제도 저녁에 저희 남편하고 일정이 맞아서 식사를 하고 아는 지인 집이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2개를 포장해서 왔어요. 장사가 잘 되냐 어쩌냐 물어보는 것도 사실 이 2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기 전에는 그런 안부를 물어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출로 이어가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걸 다 느끼시기도 하시겠죠. 주위에 혹시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영업이 폐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일조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외식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학원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보내고 말지 뭐 아이가 이걸로 뭘 할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무언가 우리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그 줄여가는 것들이 사회에 다시 돌고 돌아서 경제가 줄어들고 또 그 경제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우리 집에 저희는 뭐 사회생활 안 해야 되나요? 저희도 그 경제활동을 해야지 집의 가정경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뭐 기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점점 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굉장히 미래를 막 지향하고 늘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그런 기회가 지금은 감사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조금 미래를 생각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한 4년 전쯤에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때 좀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는요, 아까 호스트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의 젊음을 늘 유지하고 많은 수입을 만들고 제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저의 동기들이 무급휴직? 유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첫 달 굉장히 기뻐했어요. 20몇 년 만에 휴직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커피 마시자 어쩌자 하면서 가끔 얼굴들도 봤어요. 근데 지금 어쩌냐고 하면요. 야, 아파트 이거 중도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그 일은 잘 되니?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제가 2년 전쯤에 그 친구에게 너도 이 일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플랜 B를 가져봐라 그랬을 때 아우야 할 시간이 없어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사에 다니면서 출산과 이제 아이의 육아라는 것들에 맞닥뜨리게 되어서 저도 이제 자영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때 기준은 회사를 제가 다녀봤더니 제가 열심히 해도 다 한 만큼 저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딱 정해진 급여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 영업흑자 2,000억이라는 뉴스를 보고 아 이제 내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영어학원을 시작을 했고요. 영어학원을 할 때는 수입이 직장을 다닐 때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한 것이 있으니 더 열심히 해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판단을 잘못하거나 뭔가 트렌드를 놓치거나 선생님들에 대한 뭔가를 조금 부족하게 했을 때 그것이 오로지 저에게 수입의 리스크로 오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야 되겠다고 제가 공부방으로 전환을 하고요. 남편의 수입에 이제 그 의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요. 엄청난 생활이었어요. 뭐 그림만 봐도 너무 멋있어 보이죠.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남편의 수입으로 해요. 제 수입으로 간 여행 아닙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이때 저는 유사나를 만났습니다. 둘째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언니 나랑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일단 투자하는 돈이 없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 유지되는데 사실 제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저 때 은행을 가서 남편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해외 그 달러로 몇만 불씩의 그런 급여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늘 신고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근로로 인하여 생활자금으로 입금함 이런 말들을 계속 쓰면서 계속 달러로 수입을 받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때 이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언제까지나.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영원하지 않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저의 수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수입이 1년 정도 없을 때예요. 둘째 아이 학원을 좀 줄이게 되고 점점 소비를 줄이게 되죠. 근데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 있어야 줄이죠. 줄이면서 버티다가 그때 저의 전략은 버티기 작전이었어요. 남편이 언젠가 주겠지. 주면 해결될 테니까. 근데 한 9개월쯤 지나니까 버틸 수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서 도저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일을 시작을 할 때 딱 2가지 조건에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남편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적인 수입은 있어야 우리 집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요. 그때 아이들이 어렸고 지금은 고1, 중2의 남자아이 2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 수업료, 과외비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들 테고 대학교 갈 때, 장가를 갈 때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정해진 돈을 받는 일은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2번째 조건이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일이어야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고 책을 뒤져보게 됐고 저에게 전했던 둘째 친구 엄마를 통해서 더 자세히 어떤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본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 나의 남편이 했던 일은 물통 수입이었구나. 조금 더 큰 물통을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조금 더 여러 번 빨리 반복하려고 애썼던 일이구나. 하지만 물통을 들 수 없을 때 물통이 고장나거나 내가 들 수 없을 때 수입이 없음을. 근데 어떤 분들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계셔서 수도꼭지만 열면 똑똑똑똑.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이런 수입의 구조가 있음을 사실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의 생활과 너무 꼭 맞구나를 또다시 느꼈습니다. 물통 수입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때는요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인 수입은 유지가 되죠. 근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권리 수입은 처음에는 수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곡선 보이시나요? 끝이 없이 올라가죠. 제가 이걸 보고 우와 이런 수입의 구조가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느껴지는 부분이 나의 시간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 일이 이런 가치 있는 일이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정년퇴직을 퇴사를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한 그런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서 정말 내 삶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기가 너무 쉬운 비즈니스임을 제가 다시 알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늘 어쨌든 정보 공유를 하죠. 요즘 저희 큰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카톡방에 이런 게 좀 오고 가요. 한 3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홈쇼핑에 마스크가 어떻게 방송이 된대. 이걸 꼭 사자. 가로형이 편하다, 세로형이 편하다. 이런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요즘은 맛집 공유가 사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학원을 보내봤더니 여기 학원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이런 정보의 공유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것들은 일상이시죠. 이런 소비들, 쌓여가는 소비들 를 가지고도 돈이 되는 일이 결국은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장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원, 전달자가 되는 거고요. 점포가 없는 형태예요.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뭐 점포 월세들 막 이렇게 내가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중간 유통 단계에 드는 비용들 있죠. 관리비, 광고비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그 유통에 참여해서 구축된 어떤 일정한 비율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마케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걸 더 키워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늘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정보 공유가 일상인 저희 주부들, 여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에 있을 때보다 4, 5년 정도 있을 때 수입이 4, 5배가 더 커지는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회원 직접 판매처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한번 보면은요, 글로벌 할 때 전 세계로 보면 211조. 사실 상상이 가세요, 이 금액이? 대한민국은 5.2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35%가 소비자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35%가 약 2조 원이라는 돈이 돼요. 사실 2억을 현금을 모으려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면 20년 걸리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도 어려운데 2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저기에서 일정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들을 보면요. 1위가 영양제예요. 앞에 제품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하신 분이 여러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강하게 첫 번째로 가족에게 우선순위 되는 건 건강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아무리 건강은 하지만 그리고 화장품 영역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책에서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웰니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아니요, 백만장자까지는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매달 생활할 수 있는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수입만 계속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 일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백만장자 먼 일 같다. 근데 요즘 제가 이 일을 한 몇 년 해 보면서 백만장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도 하고 우리 주부님들이 혹은 일상에 계신 분들이 쉽게 느끼는 이 부분을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을 다시 선택했을 때 있었던 기준이 있듯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탄탄한 회사예요. 이런 권리소득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만들 텐데 파이프라인이 다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탁탁 꺼내서 쓰면 되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탄탄한 회사를 골라야 되고 그 회사 중에 여러 가지 고르는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약 3,000가지 이상이 있어요. 합법과 불법과 비법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이면 탄탄한 회사의 첫 번째면 합법 영역 안에 있는 게 좋겠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한 번만 들어가서 어떤 회사를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회사 첫 번째로 떠오르시는 건 어떤 거세요?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면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재무 구조를 회사에 있는 것들이 일반인인 제가 가정주부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다 가치를 매겨두니 그 가치를 보고 판단하면 그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앞에서 두 번째 조건은 탁월한 제품인데 제품 강사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좋은 걸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왜 제품이 탁월해야 하냐고 하면 첫 번째 제가 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가족이 먹을 거고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에게 함께 제안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어야지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익이고, 저는 또 여기 하나에 더해서 공정하게 주는지를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 2천억을 보고 보통 같으면 계속 다녀야 하지만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나에겐 정해진 부분만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제품을 먹은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3년에서 4년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로 있었던 시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한 만큼 준다. 하지 않는데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만큼 주고 구축해 놓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선택한 회사는 유사나라는 회사예요. 그 유사나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유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만드신 분은 닥터 웬츠라는 세포학과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파란 글씨 한번 보실까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되게 가슴이 울렸는데 지금은 저는 두 번째 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 남편이 스포츠 마케팅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올 초부터 입금이 없어요. 다시 두 번째 입금이 없는 시절을 겪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1, 중2 아들이 있고요. 40대 중후반인 부부가 입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지금 저희는 싸우지 않고 입금이 없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40대 주부이시거나, 다들 주부이실 수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내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계신다.
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부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남편분들 조금 더 솔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영원히 집에 수입을 가져올 순 없다. 일정 부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가족한테 오픈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 계시는 분들도 요즘 취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20, 30대를 보냈을 때 대한민국이 호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려우니 건강 챙기면서 이분의 이런 뜻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으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요, 1992년에 미국 유타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생각보다 오래됐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네, 회사라는 것들을 보시겠고요. 유타주에 있는 정경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갔었지만, 이제 몇 년 동안은 조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28년간 24개국에 진출해져 있는데, 현재 저는 캐나다에도 소비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에도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24개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상장 후에 60배 성장을 했다. 상장은 되어져 있는데 계속 주식이 하락을 한다 하셔야 할까요? 아니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여야지만 내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도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유산화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막 참여하는 부분들도 아니겠죠. 국책사업인데 그만큼 유산화의 기술력이 남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막 사회에 환원하고 막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회 일정 부분 환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와닿았고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나면 다들 사장님의 몫이잖아요. 근데 유산화라는 회사를 제가 조금 들여다봤더니 사장님, 회장님은 매 해마다 일정하게 수입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비용들은 다 이런 파운데이션에서 기부를 하시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 회사라는 것들이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03년 유산화가 한국에 오픈됐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갔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작년 대비 올해도 24%, 25%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남자분들하고 하면요. 설마 이런 말씀 하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기 사실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함을 해내고 있는 곳이 유산화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업계 6위가 됐어요. 1,000억 개 이상을. 1,000억 이상대 회사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반열에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1,200억이라는 매출로 6위라는 순위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 6위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1, 2, 3, 4, 5위 하는 기업이 물론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품도 막 1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있죠. 근데 유산화는 그냥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한 40여 정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업계 6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제품력이 엄청나다는 소비자 시장이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함께 해보면 소비자가 어떤 판매원이 되고 정보를 전달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인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제품 아까 제품 강사님이 알려드렸지만 뉴트리션 먹는 영양제가 있고요. 그 영양제를 가지고 클린 다이어트 저도 지금 지난주에 조금 했는데요. 운동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살이 자꾸 이렇게 생기네요.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로 저도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이거 뭐 안 할 수 없죠.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조금 남다른 거는요. 결국은 과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는 맞아.
조금 좋았던 것 같아, 가격 대비 좋아, 이런 제품이 아니라 원래 내가 내 몸에 해야 되는 기능을 다시 깨워주는 그런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유산화를 알았을 때 여기 계신 연구개발팀의 과학자분들이 한 55명 정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85명 이상의 과학자분들이 계시고, 이 과학자분들이 매번 하는 일은 어떤 물질이 더 우리 몸에 좋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그냥 다 각자의 연구원에 있고 약간의 유산화의 어떤 이런 조금 자문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유타주에 있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어느 한 부분에 연구 개발 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 남편도 박사이고요. 저희 새언니도 박사이고, 저희 오빠도 석사이고, 저 집에 보면 석박사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과 차원이 다른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연구하고 뭔가들을 더 좋은 물질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제품이 늘 항상 업계에서 탁월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두 번째 조건, 탁월한 제품의 그 조건에 늘 충족하기 때문에 유산화의 성장이 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년 이상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에서 아까 강사님 말씀드렸던 계속적인 1등을 하는 책이에요. 보면 독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먹는 영양제죠. 근데 늘 먹는 것을 나쁜 것과 함께 먹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성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깐깐하게 고른다고 하셨던 그 소비자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 2월 한 중순쯤인가요? MBC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뭐 영양제를 면역을 높이는 주부님을 뭐 찾아가 봅니다. 이런 프로가 있어 잠깐 소개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컨슈머 랩을 소개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여기에는 제품을 수거해 가면 이 라벨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나오는지 우리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요, 이 유산화 제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춰보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면 합격, 불합격으로 다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유산화가 다 통과된 제품이고, 그리고 유산화가 있는 유타주가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에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상을 줍니다. 근데 17년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을 받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처방전에 올라가져 있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지인을 통해서 헬스팩 이거 나 처방해서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전문가들도 인정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현재 4,500명 이상의 정상급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남편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 선수가 먹어서 좋은 제품이다가 아니고, 그 선수들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도핑협회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선수들이요, 나이키 옷을 입고 운동을 하나, 뭐 어떤 데스상트 뭐 이런 상품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입고 하나 경기력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인정한 제품을 먹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경기력의 차이가 있죠. 이런 선수들이 선택한 제품이니 이 선수들만큼 저희가 몸을 움직이진 않으니까 일반인인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회사도 보았고 제품도 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남편이 두 번째 입금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요?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정이란 말은 시대의 화두이지 않나요? 공정.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제일 좋은 부분이 공정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만큼 준다. 누구나 시작은 했지만 먼저 했다고,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21%를 주고, 똑같은 매출이 있지만 노하우가 별로 없다고 3%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한 만큼 작은 쪽에 20%를 공정하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정산을 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금요일 되면 아침에
띵동하고 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주 정산을 해서 금요일마다 입금을 하고 남는 부분은 2월이 돼요. 그러면 마감하고 차이를 조금 아셔야 돼요. 보통은 뭔가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 곳은 마감이라는 게 있죠. 마감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선 것들은 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그 위에 있는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더 또 사재기 같은 걸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주고 남는 부분을 2월을 해서 나에게 하나도 손해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직급별 후원수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내 것이 될 만큼 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가게를 하나를 오픈을 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또 손님이 늘면 매장을 늘려가거나 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유산화에서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나의 노하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회사에서 저의 그 노하우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더 해줘서 더 같이 수입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백만장자 있죠. 어머, 백만장자 나도 할 말도 안 돼. 500에서 700만 원 수입만 생활비만 벌어도 좋겠다 했던 것이 이제는 백만장자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보너스와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일단 두 줄 마케팅입니다. 바이너리라고 하는 두 줄의 팀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주마다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주말이 굉장히 행복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깊이에 제한이 없고요.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20% 노하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노력한 만큼 준다라는 것이고 남는 부분은 다 2월에 줍니다. 다 내 것이죠.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무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센터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A라는 분에게 유산화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했고 A가 B에게 혹은 제가 C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희는 한쪽에 ABC 팀이 구축이 됐어요. C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썼던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겠다. 그리고 B도 그렇게 했고 A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나의 왼쪽에 이분들의 매출이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D라는 분에게 이 비즈니스나 제품의 기회를 전했고 그분이 먹고 쓰는 포인트가 저에게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팀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분들이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모든 매출도 제가 함께 합니다. 근데 아까도 앞에서 제가 계속 공정하다고 말씀드렸던 타사는 3%, 12% 이렇게 좀 차등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작은 쪽에 20% 모두가 나의 노력한 것들을 하나도 허투름 없이 다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마다 제가 이번 주에 95만 원을 팔았는데 100만 원이 되면 수당을 10만 원을 더 준다. 그럼 저 같으면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근데 저희는 남는 부분이 2월이 되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실적이 2월 되는 부분은 1000포인트가 남았다고 하면 마감과 차이를 보셔야 되세요. 저 타사는 마감이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는 없어져요. 근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1000포인트가 2월이 돼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바로 캐시백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은요, 일단 2만 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가게를 얻어야지 되고 뭘 투자를 해야 되고 가맹비를 내야 되고가 아니라 스타터 킷이라는 유산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수익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라는 책자들이 들어져 있는 2만 원을 가지고 스타터 킷을 구입하시면 유산화 비즈니스,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비즈니스 센터 하나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를 가지고 나는 가볍게 시작해보겠다. 일단 우리 집 먹는 영양제를 바꿔 먹고 가게가 하나가 오픈이 될 때는 가상의 가게인데요. 약 50만 원의 나의 개인적인 매출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게 3개는
그러면 3개를 여는 데는 150만 원 정도 매출이 필요하죠. 근데 10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6주라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 그럼 제한을 두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가 막상 해보면 나의 건강을 챙긴다고 한번 먹어보거나 혹은 화장품을 써보거나 6주 안에 충분히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부가 같이 건강을 챙기는 부분, 아이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비를 하는 것에 충분히 가게 3개의 조건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2개 라인을 제가 어떤 분에게 전해서 일단 저는 가게 3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분에게 각각 전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한 분에게 전해서 이런 2줄이 형성이 되는 2줄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성장을 도와서 제 가게 하나를 꽉 채워가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5,000점이라는 점수를 채워가는 뭐 게임 같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하나를 꽉 채우면 제가 한 달에 7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500에서 7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면 매달 어디에서 벌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금액이에요. 2번째가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00만 원에 매달 제가 소득을 만들면 4번과 5번에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회사에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레그를 시작을 하죠. 2번 가게를 채워가는 걸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하고 또 제가 전하고 이 2번째 가게를 꽉 채웠을 때는 한 가게의 가치가 8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돼요. 700만 원이 없어지고 8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700만 원도 주고 또 2번째 가게를 꽉 채웠기 때문에 800만 원도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 왜 늘어날까요?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2번째 가게를 꽉 채웠더니 나에게 다시 한 가게당 2개를 더 주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더 받게 됐어요. 그러면 2줄 마케팅이니까 한 줄이 더 남았죠. 제가 3번째 가게를 꽉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전하고 그분이 또 어떤 분에게 전한 이 팀을 또다시 읽어가면 3번째 가게가 꽉 차면 이 가게의 가치는 한 달에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 보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가게를 꽉 채웠을 때도 한 가게당 2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게를 3개로 시작을 했고요. 2개씩을 더 받아서 총 그 가게를 제 하부 조직의 맨 아래쪽에만 배치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끼우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 이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고요. 하부 조직에 배치를 해서 이 가게들을 다시 파트너들과 함께 키워나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4번째 가게가 꽉 채워지면 월 이 한 가게의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번째 가게는 얼마일까요? 어떤 규칙을 발견하셨어요? 100만 원씩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게 3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늘어나서 현재는 9개까지 가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구조를 들었을 때 설마 이렇게 줄까요? 그랬는데요. 정말 제가 그렇게 늘어나고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나를 꽉 채웠을 때 월 700만 원 골드의 수입이라는 직급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 골드 디렉터가 안정적인 수입이 되면 사실 4인 가족 생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 가게 2개를 꽉 채웠을 때 월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루비 디렉터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이거조차도 제한이 없습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입이 계속 늘어나서 엄청난 부와 수입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거조차도 저는 선택인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고 나는 요 정도까지 해볼래요. 월 3천만,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이 없어 봤으니까 돈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월 3천만 원에 매달 샘솟는 수입이 있으면 가난의 대를 끊는다라는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월 3천만 원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근데 제가 가게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를 다 채우니까 계산을 해보니 월 1억의 수입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반드시 보셔야 사업이겠죠? 제가 하는 건 월 20에서 40만 원? 영양제를 먹고 쓰는 거
다른 데 썼던 것들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이 시작이고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일, 간단한 일. 그리고 아까 수입이 계속 늘어났던 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늘어나지? 이 보너스가 있어요. 회사를 다녀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기본급이 주고 보너스를 주잖아요. 근데 평생 매칭 보너스는 요즘은 프로모션도 뭐 더 있고, 이건 어떤 보너스인가 하면 내가 함께 하자고 하신 분을 도와드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인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데, 팀을 더 잘 꾸려가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제가 두 번째 리더십 보너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남편의 경우를 보면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공부를 쪼개서 하고, 그렇게 또 회사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겠죠. 일찍 들어올 수 없고, 회식도 뭐 직장이다, 뭐 직업의 연속이다 이러면서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하우가 쌓이면 더 인정해주고, 회사에서 더 그걸 대우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냐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을 때 몸값이 비싸서 못 쓰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비싸서 못 쓰겠다고 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급여가 좀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퇴직을 권유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죠.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는요, 내가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노하우를 끊임없이 인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해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줄까? 사실 주지 않아도 되는데 비즈니스 가이드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이 강의를 끝나고 비즈니스 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게 뭐야? 나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하고 꼭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없었던 보너스예요. 자동 주문으로 5,000점을 채울 경우 그만큼 많이 전하고 팀을 꾸리는데 노력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너스를 더 주는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보너스는 엘리트 보너스인데요. 정말 엘리트들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전 세계 60위에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처음 알아볼 때 55위까지 줬어요. 이것도 늘어나더라고요.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점점 뭔가 혜택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늘려준다. 그리고 이 60명 안에서 주는데 한국에서 이 엘리트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이 6분 계세요.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유산화 코리아를 조금 뒤져보시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안에서도의 입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 떠나기가 어렵죠. 코로나19 시대에. 근데 저도 올 5월에 부다페스트로 떠나는 여행이 있었는데 그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취소를 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일정하게 비용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기대돼요. 요즘은 그게 더 머니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왜냐하면 뭐 어디 가려고 하면 무섭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편하게 하는 여행도 아닌데.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는 제가 남편의 수입이 딱 끊겼을 때 저희 남편이 45세, 6세 이때였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둘인데 내 아이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그때 조금 힘이 되는 엄마,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잘 살죠. 너무 많은 거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만큼 살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을 해주는 부분이 든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저는 그냥 성인이 되면 함께 해나가고 싶은 부분이 사실 더 커요.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한 추가적인 수입 100만 원 정도 더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렇게 풀타임, 뭐 파트타임 다 해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영원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수익 구조를 가져가시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투자가 있어야 나중에 시간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영원히 안 늙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반드시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좋은 부분이에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여기에 여기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화면을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고 큐 사인을 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 혼자 이런 방송을 할 수는 없죠. 근데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으니까 서로의 노하우를 하나씩만 내어놔도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노하우가 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 또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잘해야 되는 일, 내가 반드시 잘해내야 그 일을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면 제가 잘 부족할 때요. 늘 제가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저의 팀이 있고 스폰서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받고 제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곳이 늘 있죠. 그리고 리스크가 적어요. 없어요. 이런 팀이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요즘은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요, 앞에서 이렇게 쭉 다 보셨지만 제가 하는 일은 딱 이거예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이 사업을 좀 진행해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노하우를 공유하는 일이에요. 함께 나누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팀원들을 이렇게 소급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화면에 보면 줌 미팅이라는 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용도 하지 못했던 줌이라는 거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 줌을 개발하신 분들은 코로나19가 올지 알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해보지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주가도 오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제가 정보 공유하는 툴을 잘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즈니스, 백만장자가 되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여기에 있고요. 시간과 장소와 지역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 사진은 포항이고요. 전체 두 번째는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밤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무언가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침에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맨 얼굴로 그냥 줌에 앉아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부산에 있는 팀원들과 뭔가를 라인 미팅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코로나19로 좋은 점은요. 일단 지방을 가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방을 가는 비용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반대로 그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들도 늘어났어요. 이 일을 하는 제가 해야 되는 거 단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고 사업을 진행해본 노하우를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지금 툴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회사가 하는 일은 뭔지 또 보셔야겠죠. 제품을 연구개발, 아까 보셨죠? 연구개발하는 부서가 이미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 유통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수입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일이에요. 소비자도 공유하고요. 회사도 저희와 공유합니다. 이 공유하는 것 속에 시장이 늘어나고 그 시장의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수입이 있는 거죠. 그 공유하는 부분의 마케팅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세요. 하시기 시작할 건 내가 해야 되겠다. 시간 관리를 하고 시작해 보시는 건데 저는 그냥 한 가지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이 일이 맞고 안 맞고 보다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그냥 하십시오. 물론 100만 원의 수입을 만들려고 하실지 50만 원의 수입을 만들려고 하실지 저처럼 월 700만 원의 생활비를 좀 벌고 싶다 해서 시작해서 월 3천만 원 이런 수입을 늘려가는 것들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코로나19 시대에 내년에 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주부님들, 남편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님들도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집에 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하시는 분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노력은 어디에서나 다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있나요?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한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이것들을 유산화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얼마 전에 읽다가 보니까 겨울에 토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지에 있는 토끼는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 눈이 녹아서 먹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늘 양지일 것만 같은데 음지에 있는 토끼는 내년 봄까지 생존한답니다. 왜냐고 하면 어느 곳에 눈이 녹아서 거기에 먹이가 있는지 음지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음지에 계시거나 혹은 상황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저는 두 번째 우리 집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조금 어떤 계기로 다르게 좀 바라보는 비즈니스였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뭐 전문가들이 5년이 간다, 10년이 간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와 백신이 개발되는 건 나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집 가정을 먼저 지켜가는 거는 내가 먼저 해내야 그런 세상 안에 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으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음지의 토끼가 되어서 오늘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오늘 발표된 승급 모멘텀 보너스로 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깜짝 퀴즈 이벤트 한 번 더 나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초성을 맞춰주세요. 올려주실 때는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산화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던 꿀팁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깜짝 퀴즈 이벤트 한 번 더 나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초성을 맞춰주세요. 올려주실 때는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